오늘 리뷰는 바로 HG VF19 커스텀 파이어 발키리 사운드 부스터 장비. 마크로스 7의 주인공 네키 바사라가 탑승하는 VF19 커스텀 파이어 발키리. 심지어 뭐 별매로 해줄 법도 한데 사운드 부스터가 기본 사양. 아주 땡큐한 구성인 것 같아요. 발매는 2024년 5월 18일에 했습니다. 가격은 엔가로 5,000엔, 국내 판매가 기준 6만원이고요. 아무래도 사운드 부스터까지 다 들어가 있는 상태다 보니까 박스 두께도 상당히 두껍습니다. 한번 살펴보죠. 패키지야 뭐 각 형태별 그리고 사운드 부스터의 모습이 나오고요. 패키지 자체 두께가 꽤 두꺼운 편이에요. 런너가 은근 많이 들어있거든요. 거기에 뭐 스타일 체인지라 그래가지고 극중 느낌처럼 다리를 좀 더 길게, 허리를 좀 더 길게 뭐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외에 뭐 변형하는 방식이라던가 그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HG 마크로스 시리즈 그 형태로 해서 교체 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리뷰 보도록 할까요? 자, 다 조립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럼 구성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스티커가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운드 부스터용 플라스틱 스티커입니다. 반사가 아주 잘 되는 그거고요. 그리고 네이머 실도 들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라인이라든가 뭐 캐노피의 프레임이라든가 이런 것도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본체에다가 붙여줄 검은색깔 라인이라든가 몇몇 가지 포인트 스티커들입니다. 뭐 동그라미는 참고로 사운드 부스터의 그 스피커 부분에 들어가는 스티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구성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정크도 꽤 나오거든요. 기존 VF19에 쓰이던 정크입니다. VF19가 사용을 하던 건포드, 이거 건포드 통째로 남아요. 그러니까 몇몇 런너를 공유를 하는데 그 중에도 정말 일부만 공유를 해서 그 외의 파츠는 다 남는 거죠. 근데 합쳐보면 정크가 33개, 4개 나옵니다. 꽤 파츠 수는 남는 파츠가 좀 수가 있다. 그리고 사운드 부스터에 안테나도 정크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혹시 모르니까 여분으로 잘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본체 구성들 살펴보도록 합시다. 은근히 부속이 많다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전에도 봤던 거 손부터 봅시다. 교체용 손은 총 3종 들어가 있고요. 먼저 편손, 이전에 VF19에도 쓰였던 그 편손입니다. 모양 자체는 이뻐가지고 아주 포즈 잡을 때 쓸만한 손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전에 VF19에서는 건포드를 쥐었던 라이플 손입니다. 이번에는 건포드가 아니라 런처포드를 줄 거긴 한데 무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런처포드, 네키바사라가 탑승하는 이 파이어 발키리는 총을 쏘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총 아닌가요 하실 수 있는데 총알을 쏘지 않아요. 뭘 쏘냐? 스피커를 쏩니다. 적에게 박힌 스피커를 통해서 자기 노래를 우주에서도 상대방이 들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장비다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참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이 아래쪽을 보면 파이어 bomber의 엠블럼과 그리고 Listen to my song, 내 노래를 들어! 라고 영어로 쓰여져 있는 게 보입니다. 내 노래를 들어. 너 이제 또 마크로스를 안다면, 좋아한다면 싫어할 수 없는 그 대사죠. 그리고 무장인 쉴드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V자 모양이 스티커 처리가 되어 있는데 역시 이질감 없는 네이머 실이라 색깔도 이쁘네요. 패널 라인도 적당히 들어가 있는 편이고요. 안쪽까지도 패널 라인 다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대신에 쉴드 자체의 두께는 그리 두껍지 않은 편이에요. 그리고 어깨 스피커입니다. 파츠 교체식으로 해서 어깨에서 전개되는 스피커를 재현할 수 있습니다. 어깨 외장 사이에다가 추가적으로 장착을 하는 그런 형태인데 이 앞쪽에 큰 스피커, 그 외에 작은 부분들, 뒤쪽까지도 전부 다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는 게 아주 인상적인 그런 형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택 조립식 얼굴 파츠가 있습니다. 이제 바사라가 노래 부를 수 없을 때를 표현을 한 그 파이어 발키리의 얼굴이 이제 선택 조립으로 표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디테일도 상당히 좋은 편인데 입이 막혀 있는 것은 물론 뭐 그 외에 점점점 찍혀 있는 디테일들도 아주 이쁘죠. 그 외에는 런너리스 스탠드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거워크 모드 때 사용을 할 몸통 파츠입니다. 여기 머리가 박혀 있는 게 보이죠? 뒤통수입니다. 여기 지금 여기도 네이머 실이 쓰여서 라인이 다 표현되어 있고요. 뒷부분도 역시 디테일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 거워크 및 파이터 모드에 사용을 할 몸통 파츠입니다. 정확히는 이쪽을 팔까지 겸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전투기의 후미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어깨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라든가 몸통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보이고, 뒤에가 여기가 실드죠. 실드 비율이 좀 많이 다른 것 같긴 한데, 여기 노란색도 마찬가지 스티커를 쓴 건데 이게 실드 사이즈가 좀 많이 차이가 나요.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도 옆이랑 위쪽으로 스티커가 하나씩 붙는데 이 부분도 뭐 디테일이나 이런 거 깔끔하게 잘 되어 있네요. 그리고 배틀로이드 이외에 전부 사용을 할 기수 파츠입니다. 여기에 뭐 캐노피부터 해가지고 그냥 전투기 앞부분, 그 파이터 모드의 앞부분이 다 들어가 있는 형태죠. 거기다가 파츠 분할도 뭐 깔끔하고요. 여기 초록색은 파츠 분할이고 위에 검은색도 분할이고, 안쪽에 네키 바사라가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머 C를 통해서 이 캐노피의 빨간 색깔 이 프레임 부분을 재현을 했고요. 여기 번개 모양의 마킹도 좌우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 외에 전투기 자체의 디테일 부분이나 이런 카나드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든가 패널 라인들이 이쁘게 잘 되어 있고요. 하단 부분도 이쁘게 잘 되어 있죠. 패널 라인 잘 이어져 있고요. 캐노피 파츠는 역시나 평광 성형을 통해서 조금 오묘한 이 펄 컬러를 표현을 해놓은 상태죠. 요거를 이렇게 캐노피 빼고 살짝 사선으로 해서 앞쪽 큰 구멍에다가 살포시 끼워주면은 열려있는 캐노피도 재현을 할 수 있습니다. 안쪽에 자세히 보죠. 네키 바사라가 선글라스 끼고 노래 부르고 기타를 치고 있는 모습이 전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발까지 다 조형되어 있어요. 파일럿 시트나 뭐 이런 부분의 디테일도 상당히 잘 되어 있고요. 야, 진짜 이거는 네키 바사라 조형이 진짜 좋아요. 100분의 1 스케일의 네키 바사라, 거기다가 포즈도 제대로 되어 있죠. 기타 잡고 있는 모습부터 해가지고 복장이라든가, 복장도 사운드 부스터 장착 후 복장 같은 느낌인데요. 잘 되어 있는데 되게 좋은데요. 그래서 캐노피를 다시 빼서 이 앞쪽부터 조인트를 맞춰 들어가면서 뒤를 끼우면 살포시 탁 이렇게 밖에서도 네키 바사라가 잘 보이네요. 그 외에 파이터 모드 때 사용을 할 랜딩 기어 한 세트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운드 부스터. 오, 이게 기본 포함이라고요? 뭐 감사하죠. 예. 아니, 그래서 사운드 부스터 언제 나와 하는 것보다야 한꺼번에 사는 게 마음 편하긴 하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특유의 번개 모양이라든가 그 외에 엠블럼이라든가 이런 거는 네이머 실로 표현되어 있고요. 조금 아쉬울 수 있는 게 날개의 흰색도 네이머 실입니다. 실이지만 그래도 접착력이 좋고 밀착력이 좋아서 꽤나 타이트하게 부착이 됩니다. 공간도 딱 맞게 재단되어 있어가지고 막 들뜨거나 하는 부분은 딱히 없었어요. 그래서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조합이 된 본체 부분도 보면은 앞쪽은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잖아요. 그 외에도 이래저래 해치 오픈되는 부분들도 많고요. 이제 무늬 자체는 위에만 있고 아래쪽 커버에는 뭐 그냥 심플하게 되어 있고요. 본체 자체에도 가만 보면 패널 라인이라든가 이런 디테일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뒤에 부스터 부분도 디테일이 되게 촘촘하게 들어가 있어요. 조형 보는 재미가 좀 쏠쏠했다라는 포인트라든가 윗부분의 커버 바깥쪽도 다 디테일 들어가 있고, 날개로 이어지는 부분에도 역시 패널 라인, 날개 자체에도 패널 라인, 막 에어로키처럼 막 복잡하게 날개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당한 느낌이고요. 아래쪽으로는 작은 날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닥면 역시 디테일 자체는 좋은 편이라 꽤 볼만하거든요. 아래쪽으로 3mm 구멍도 뚫려 있으니까 당연히 이거 단독으로 스탠드에 올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위쪽 역시 패널 라인 뭐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 초록색 분할이고요. 안테나 분할입니다. 물론 이제 배틀로이드 모드에 도킹하려면 이 안테나를 제거를 해야 돼요. 일단 이렇게 외형만 봐놓고 이따가 도킹하는 거 직접 해보도록 하죠. 얘는 연동 기믹도 들어가 있거든요. 재밌어요. 그리고 사운드 부스터용 조인트입니다. 이 널찍하고 디테일이 조금 들어가 있는 얘는 파이터 모드용 조인트고요. 그리고 여기 아무 디테일이 없는 되게 심플하게 되어 있는 이 친구는 배틀로이드용 조인트입니다. 이쪽은 그래서 스탠드를 끼울 수 있게 구멍도 뚫려 있어요. 물론 기존의 발키리처럼 이렇게 다리 사이에 끼울 수 있는 디스플레이 조인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파이어 발키리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붉은색의 발키리 VF19 커스텀의 파이어 발키리 네키 바사라의 발키리. 야, 드디어 이게 프라모델이 나온다. 이게 솔직히 말해서
그냥 뭐 파이어 발키리뿐만 아니라 마크로스 시리즈의 발키리들 자체가 프라모델로 나오는 것 자체가 핫 이슈이기도 했거든요. 특히나 마크로스 팬들 사이에선. 근데 이전에 뭐 VF19에 21에 뭐 나왔으니까 이러면 잠깐 뭐 파이어 발키리도 했는데 나왔다. 솔직히 VF19 나왔는데 파이어 발키리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뭐 안 나올 리가 없었다. 하나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작품의 주인공에다가 심지어 이제 부스터까지 다 넣어서 발매하는 거라 볼륨감도 좋고요. 단지 이 구성의 볼륨감이 좋은 거지. 제품 자체는 100분의 1 스케일이니까 그리 크지는 않다. 사이즈를 재보면 일단 어깨까지만 해도 13cm 정도. 정말 이제 건담 프라모델로 쳤을 때 HG 정도. 그나마 이 안테나까지가 14cm 정도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평균 사이즈는 딱 손에 쏙 들어오는 정도다 라고 할 수 있죠. 이쯤 되면 뭐 이 정도 사이즈에서 뭐 완전 변형을 바라기는 힘들고, 저는 오히려 근데 이 편이 편한 것 같아요. 교체 변형하는 것들이 이게 변형 구조에 대한 걱정이 없으니까, 야 얘 변형 어려울 텐데 하는 그런 걱정이 없으니까 오히려 마음은 편하다. 자, 그럼 자세히 살펴봅시다. 일단 머리부터 보면은 그 파이어 발키리 특유의 입 모양이 있습니다. 입술의 형상부터 코, 약간 사람 얼굴 같은 이목구비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실제로 작품 연출상 얘도 입을 벌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 보컬이라는 이미지에는 굉장히 적합하지 않나. 입이 있는 게 되게 어색할 수 있는데 이 컨셉을 생각해보면 아주 매우 적합한 거죠. 그리고 눈 자체는 초록색으로 분할되어 있지만 스티커를 붙여주면 이렇게 검은색 테두리도 표현이 되고요. 그 이마에 파란색과 번개 무늬 같은 경우는 네이머 실 사용을 하고, 이렇게 뒤쪽 안테나에 요 노란색 흰색 줄무늬 역시 마찬가지 스티커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얼굴, 아까 마스크 쓴 버전이 있었잖아요. 이건 선택 조립이라서 이렇게 머리를 빼서 생각보다 교체하는 것도 좀 쉽습니다. 의외로 이 이마만 제거를 해주고요. 이 턱 아래쪽에 흰색 부분부터 해서 아예 입이랑 얼굴 전체를 다 분리를 시켜주면 되고요. 이렇게 빼고 나면 이제 눈이 남아요. 이 눈까지 잘 얼굴에 통과시켜서 이렇게 짠! 마스크가 씌워져 있는 버전의 얼굴 완성입니다. 그냥 안면 파츠만 교체해주면 되는 거라 그렇게 복잡하지 않죠. 그리고 몸통은 VF19 계통이다 보니까 이렇게 기수가 앞으로 톡 튀어나와 있는 디자인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동체가 콕피트를 좀 가린 이 모습도 깔끔하게 구현이 되어 있는 게 아무래도 이 교체 변형식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조형 하나는 확실하다라는 거고, 흉부의 노란 색깔 라인 부분 여기도 당연히 파츠 분할로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겨드랑이 쪽으로 해서 가만 보면은 빨간색도 투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단색은 아니었다. 이게 그림자져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빨간색으로 보이는데 좀 더 진한 붉은색이라는 거. 그리고 등 쪽으로도 보면은 여기 3mm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뭐 사운드 부스터 조인트라든가 이런 것도 끼울 수 있고, 약간 뭐 커스텀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뒤에서 봤을 때 이런 부스터 형태, 내부 디테일도 조금씩 들어가 있고요. 주변 디테일도 꼼꼼하게 잘 들어가 있네요. 보기 좋고요. 패널 라인도 깊게 파여 있어서 먹선 넣었는데 큰 지장은 없었다라는 거고, 허리 같은 경우도 적당히 둥글게 애니메이션처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는 이 앞에 있는 보라색이 스티커를 사용한 부분이고요. 그 외에는 파츠 분할과 이런 어깨 바깥쪽 디테일 부분도 작은 파츠로 다 분할되어 있는 데다가 뒤쪽은 또 앞이랑 다르게 생겼죠. 빨간 색깔의 외장을 덧대주는 형식. 그러면서도 어깨 위쪽에 검은색 부분이 스티커, 그리고 그 위에도 3mm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깨 노란색 부분을 분리 이렇게 빼주고요. 안쪽에 있는 이 검은색 파츠를 빼줍니다. 이렇게 쏙 빼주기만 하면 돼요. 이런 보라색 스티커 부착한 부분까지 빠지면서 여기다가 이제 스피커 파츠, 짜잔, 위에다가 노란 색깔 외장 착 하고 넣어주면 갑자기 어깨에 볼륨감이 확 올라오면서 스피커가 전개된 모습이 구현됩니다. 깔끔하게 파츠 교체식이기 때문에 뭐 크게 부담스러운 것도 없고 형태도 좋고 보기 좋네요. 양쪽 어깨를 다 바꿔주면은 진짜 어깨가 엄청 커집니다. 볼륨감이 확 올라오는 이 모습이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뒷모습도 짠! 뒤쪽도 디테일 좋아요. 그리고 나머지 팔 부분 역시 이제 VF19스러운 그런 실루엣을 가지고 있는데 패널 라인도 이쁩니다.
직선이 아주 이쁘게 되어 있고 팔 앞쪽도 각져 있는 패널 라인과 함께 손목이 또 투톤으로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손목 앞쪽은 스티커를 쓰고 있습니다. 좌우가 다 방향이 다르니까 조립할 때 좌우 구분하면서 조립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주먹은 원래 VF19에서 썼던 그 주먹을 쓰고 있고, 골반 같은 경우는 이제 각이 깊은 둥근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쪽 역시 실루엣 이쁘게 잘 되어 있고요. 패널 라인도 이쁘게 잘 파여 있고요. 그리고 인테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배틀로이드 상태일 때는 이 커버를 씌우는 형태인데다가 물론 벗길 수도 있습니다. 이따 벗겨보도록 하죠. 그 외에 허벅지 같은 경우도 파이어 발키리 특유의 그런 곡선이 돋보이면서도 끝부분은 살짝 샤프한 형태의 조형 이쁘게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이 허벅지 바깥쪽으로 날개가 접혀 있는 형태 VF19 특유의 그런 형태도 이쁘게 잘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 패널 라인도 잘 되어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날개 앞뒤 뭐 다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먹선만 이쁘게 잘 넣어줘도 상당히 이쁘다. 뭐 여기에 별매 그 습식 데칼 붙이면은 날개에 파이어 본버 엠블럼도 붙일 수 있고요. 그리고 다리 하박 같은 경우도 이제 둥근 형태의 디자인 특유의 느낌 잘 살아있고요.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설정화도 그렇고 굉장히 둥글둥글하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곡선이 두드러지는 형태의 외형은 아주 이쁘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외에 뭐 디테일도 물론 좋습니다. 내부도 그렇고 바깥쪽도 그렇고 패널 라인 이쁘게 다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에 들고요. 이 종아리 뒤쪽으로 날개가 잡혀 있는 형태. 근데 요거 날개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얘는 미리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결합이 C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날개를 펴니다. 이게 파이터 모드 때 펴게 되는데 다시 접어줄 때 어라? 특정 각도 이상 안 들어가네? 원래는 완전히 밀착이 돼야 되는데 밀착이 안 됐잖아요 지금? 이게 축이 회전함에 따라서 C형 파츠에서 밀려 나와서 그런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깊게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축이. 근데 돌림에 따라서 밖으로 튀어나오네? 해가지고 안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돌아가요. 이렇게 분명 안쪽으로 밀어 넣고 돌리는데도 다시 삐져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 움직이는 상황까지 온 상태에서 살짝 이렇게 바깥쪽으로 얘를 밀어 빼줍니다. 살짝 돌리면서 빼주면 이렇게 넘길 수가 있거든요. 이게 분명히 들어갔는데 안 돌아가요. 이거 힘으로 하면 부러질 수 있으니까 분명 들어갔는데 안 돌아가네 하는 때쯤 와서 살짝 돌려서 이렇게 살짝 빼주면 돌아가요. 다소 번거로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종아리 쪽의 디테일도 굉장히 이쁘기 때문에 오금 디테일도 그렇고 허벅지 뒤쪽 디테일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조형 자체도 이쁘고 디테일도 잘 살려놓은 모습이라 보기가 좋습니다. 날개 접는 것만 빼면요. 그리고 발목 앵클 가드 노란 색깔 부분 역시 검은색 라인은 스티커인데 진짜 재단이 딱딱딱 맞아가지고 어디 뭐 틈 보이는 거 없이 깔끔하게 스티커가 부착이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마음에 들었고, 발 같은 경우는 아예 새로 만들었더라고요. 발도 신규로. 발 안쪽에 내부 디테일도 되게 촘촘하게 들어가 있는 게 눈에 띕니다. 그리고 이 외형 자체에도 스타일 체인지라고 하는 기믹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한번 써보면 지금 이게 약간 설정화 같은 느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리도 좀 짤뚱해 보이고 되게 베이직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애니메이션에서 액션을 보여줄 땐 또 다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리 위아래 관절 조인트가 굉장히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살짝 뽑아주는 거죠. 특히나 위쪽 이렇게 안쪽에 쑥 들어가 있던 거를 한번 팍 하고 빼준다는 느낌. 이렇게 하니까 허리가 확 하고 길어집니다. 그거랑 발목의 앵클 가드 기준 뒤쪽 잡고 움직이면 되는데 뒤쪽을 살포시 잡고 당겨주면 연장됩니다. 그거랑 무릎 같은 경우도요. 이게 가장 안쪽으로 밀어 넣어 놓은 거고 한번 살짝 연장시켜보면 걸리는 게 뭔가 이상한데 싶어요. 가장 안쪽으로 들어갈 때가 지금 이렇게 한번 당겼을 때가 이렇게 중간 단계, 그리고 끝까지 당기면 가장 끝에 딸깍하고 걸려요. 그러니까 중간만 딱 딸깍하고 걸어주면은 뭐 물론 끝까지 연장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렇게 하는 걸로 좀 더 기다란 허리와 다리를 가질 수 있게 되거든요. 이것 덕분에 좀 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스타일로 스타일 체인지를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쪽이 좀 더 취향일지도. 좀 더 길쭉길쭉한 느낌이 보기가 좋아요. 자, 그럼 가동도 살펴볼까요? 일단 목은 기본 볼 조인트입니다. 특별히 걸리는 거 없이 편안하게 회전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목 아래쪽으로 축이 하나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개를 빼고 넣고 숙이는 것도 크게, 드는 것도 크게,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좌우 스윙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어깨 같은 경우는 이 몸통 쪽으로 폴리캡을 사용한 볼 조인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깨를 앞으로 쫙 빼거나 뒤로 쭉 넘기거나 들거나 숙이거나 너무 움직이니까 빠지니까 살짝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요. 타이트하게 잡혀있고 팔 연결 자체는 당연히 축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회전시키는 거 문제 없고요. 어깨 외장이 별도로 움직이고 바깥쪽 외장도 움직이기 때문에 팔 옆으로 들면서 완전히 이렇게 들어주는 것도 가능하죠. 팔의 회전축 역시 잘 들어가 있고요. 관절은 단일 관절, 그렇지만 90도 이상 굽혀지기 때문에 크게 움직일 수 있고 허리 같은 경우는 위아래 이중 볼 조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허리를 돌리는 게 조금 제약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 뒤쪽 아머랑 다리랑 간섭이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한 편이지만 그래도 여기서 이제 스타일 체인지 관절 살짝 뽑아주고 해서 허리를 막 숙여준다거나 들어준다거나 막 스윙을 한다거나 돌아가는 것도 좀 더 편해집니다. 숙일 수 있으니까 공간을 만들기 때문에 허리가 쭉 돌아가거든요. 여러 가지로 가동이 좋아지기도 하죠. 그리고 고관절 같은 경우는 볼 조인트 연결이죠. 다리 드는 거 아주 자유롭게 편안하게 들 수도 있고요. 옆으로 드는 게 좀 약하다 느껴질 수 있는데 고관절 자체가 밖으로 뽑히기 때문에 다리 옆으로 드는 것도 큰 지장은 없다. 많이 들 수 없어도 충분히는 옆으로 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고관절 조심하셔야 되는 게 파이터 모드를 위해서 돌기로 위치를 고정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조인트를 밀어 넣은 상태에서 움직이면은 이 돌기가 파손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처럼 되어 있는 이 날개 부분은 깊숙이 밀어 넣으면은 이게 축관절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끝에가 볼 조인트라도 이걸 써먹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냥 밀어 넣고 축관절처럼 쓰거나 아니면은 어디 요철에 걸린다 그러면은 좀 더 움직이기 위해 축을 살짝 빼주는 방법을 쓰면은 이러면 더 많이 움직이겠죠. 무튼 뭐 조인트 자체에도 축이 있어서 이렇게 앞뒤로 회전시키거나 뭐 돌리거나 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허벅지 회전도 들어있죠. 이런 식으로 완전히 밀착한 상태보다는 살짝 돌리면서 알아서 이게 사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적당히 이렇게 허벅지 돌리는 것도 가능하고요. 무릎은 이중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종아리에 날개가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완전 굽히는 건 조금 무리가 있어도 많이 움직이죠. 90도 이상. 여기서 무릎을 한 클릭 연장하면 얼마나 움직일까요? 아하, 조금 더 움직였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완전 끝까지 들면 의외로 보기보다 큰 차이는 없다. 애초에 관절이 이미 끝까지 움직인 것 같아요. 안쪽에 프레임이랑 별개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네, 끝까지 움직였네 이미. 아하. 아무튼 꽤 많이 움직이는 무릎을 볼 수가 있고요. 발목 같은 경우도 이제 앵클가드를 이걸 연장한다고 뭐 발목 가동에 영향이 있는 건 아니에요. 똑같고요. 대신에 이 발목 볼 조인트 자체가 이게 완전히 밀착되어 있는 상태가 있고요. 이때 이제 파이터 모드 그때 쓸 거고 이거를 살짝 뽑아주면은 유연하게 움직이는 발목을 볼 수 있습니다. 발바닥도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더 발목을 뻗은 것 같은 액션도 취할 수 있는 거죠. 굽히는 것도 조금 불편하긴 한데 아예 못 굽히는 건 아니에요. 살짝이지만 굽혀지긴 합니다. 당연히 무릎 꿇기 자연스럽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전시할 수 있겠네요. 정말로.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액션 포즈 봐야죠. 이제 실드도 달아주고 런처 포드를 주기 위해서 주먹도 바꿔줍시다. 바꿔주고 들려주고 파이어 발키리 기본 장비가 완성됐습니다. 아주 보기 좋아요. 여기서 저는 포즈 잡을 때 이렇게 다리랑 이런 거 연장시켜 놓고 싶으니까 이렇게 스타일 체인지를 좀 해주고 허리 연장까지 싹 해가지고 오 진짜 완전 길어진다. 잠깐만 화면 비율이 좀 앵글을 올려야 할 정도로 이 보기보다 스타일이 많이 좋아지는데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포즈를 잡아볼까요? 자, 먼저 이제 옆으로 회피하고 있는 것 같은 구도로 포즈를 잡아봤습니다. 뭐 런처 포드라든가 이런 것도 잘 보이게 되어 있고 길쭉하게 뻗은 다리, 허리 뭐 이런 게 좀 중점을 둔 포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전장으로 뛰쳐나와서 갑자기 막 총을 난사합니다. 적들도 당황해요. 피탄당했다! 인데 폭발을 안 하네 뭐지? 는 사실 스피커였다. 막 스피커를 적 기체에 막 박아놓고 있었다. 그러고선 전쟁 따윈 시시에 내 노래를 들어! 하는데 뭐지? 얘는? 그렇게 전장을 누비면서 열심히 노래합니다.
홀리라이트 하면서 근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작중 초반부에는 이 바사라의 진심이 아군이건 적군이건 이게 뭐 전달이 안 되죠. 대체 저 녀석은 뭐 하는 녀석이냐 정도로 취급을 당하니까요. 근데 여기서 바사라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절대 무시 못합니다. 왜냐면은 이 파이어 발키리는 조종 컨트롤러가 쉽게 말하면 기타예요. 이 기타를 치면서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 기체가 막 조종이 되고 움직이고 그러는 건데, 그러면서 노래까지 해요. 심지어 힘든 기색 하나 없이 여유로운 표정으로 조종하면서 심지어 조종관을 잡는 게 아니라 기타 가지고 어떻게 아무튼 이게 파일럿 실력 하나는 출중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쯤에서 저한테도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습니다. 이 친구는 액션이랄 게 없어요. 막 치고받고 싸우는 애가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건포들을 자유롭게 다루면서 쏘냐, 아니면 뭐 이사무처럼 뭐 핀포인트 배리어 펀치를 치냐,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액션은 다 한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애초에 이 마크로스 7이라는 작품도 전투가 중점이 아니에요. 전투씬은 나오는데, 이게 전쟁하는 전투씬이 나오는데 95%의 장면이 다 뱅크씬입니다. 1, 2화에 본 그 구도를 거의 후반부 가서 또 쓰고 있으니까. 아니 그러면은 도대체 애니메이션 어디다가 힘을 줬냐 할 수 있는데, 모든 립싱크가 맞아요. 바사라가 노래를 부르면은 그 노래 가사에 맞춰서 입을 계속 움직여요. 그거에 맞춰서. 그게 중점인 애니메이션이지 전투가 중점인 애니메이션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다뤄봐야겠죠. 사운드 부스터! 이후에는 네키바사라 또는 이 파이어본버 멤버들의 이 노래의 힘을 알고 그 힘을 증폭시켜주는 사운드 부스터를 장비하게 되죠. 그런 장비입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도킹 시퀀스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날개를 접어줍니다. 그리고 배틀로이드에 도킹하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안테나도 빼줘야 해요. 근데 얇다 보니까 뺄 때 조심해야겠죠. 그리고 양옆에 부스터 부분에 락을 풀어줍니다. 안쪽에 돌기 보이죠? 이제 볼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렇게 위쪽으로 부스터를 들어주고, 아래쪽에 있는 파란 색깔 커버를 열어줍니다. 짠! 이렇게 하면은 부스터 자체의 도킹 준비 끝났어요. 그리고 배틀로이드용 조인트를 가지고 와서 이제 본체 등으로 가서 조인트 모양이 동그랗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껴줍니다. 짠! 껴주고, 아까 안테나를 뺀 방향으로 여기에 맞춰서 조인트에 끼워주고, 그리고 어깨 부스터를 살포시 내려서 어깨 위에 안착해주고 부스터 위쪽으로 갑니다. 이제 파란 색깔 커버를 열어줄 건데 연동 기믹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참 좋은데, 파란색 커버를 열면서 이게 그냥 이대로 들어버리면 혹시 이제 뒤쪽 조인트가 부러질 수 있으니까 안쪽에 프레임이 있어요. 그 프레임을 잘 잡고 최대한 들어주면 짠! 안쪽 프레임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쪽 커버를 이렇게 열어줍니다. 그러면서 이 사운드 부스터의 스피커 부분이 노출이 되죠.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쪽 커버를 살짝 들고 안쪽을 촥 당겨주면 커버가 연동돼서 열리면서 사운드 부스터 전개 완료! 자, 이렇게 전신으로 살펴봅시다. 사운드 부스터! 볼륨감이 확 늘었죠. 사운드 부스터 특유의 이 볼륨감이 아주 보기가 좋아요. 뒤쪽에서 봤을 때 이 거대한 백팩에 장비된 게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그러면서도 무게중심을 잃지 않고 잘 서 있는 것도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앞쪽이 전개되면서 이제 이 커버 내부에도 디테일이 보이고요. 스피커 자체에도 스티커를 부착하게 되어 있는데 이 내부가 살짝 오목하게 파여 있어요. 그래서 스티커가 조금씩 찌그러집니다. 이거는 조금 불편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피커 자체 디테일은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스티커가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전개된 부분, 이제 내부 프레임이 노출됩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보기가 좋은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런 디테일들 아주 보기가 좋죠. 그리고 이 위쪽으로 플라스틱 스티커가 부착된 부분입니다.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연결이 축관절이기 때문에 이 외장만 살짝 돌려주는 것도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반사되는 광이나 디테일 이런 거를 감상하면 아주 좋죠. 그리고 이 포즈가 박스아트에도 있는, 그 공식 사진에도 있는 대표 포즈입니다. 도킹 완료하고 포즈 잡을 때 딱 완료했을 때 포즈, 그 구도거든요. 어찌 보면은 이 제품을 설명하기 위한 가장 좋은 포즈라고도 할 수 있죠. 사운드 부스터를 장비한 파이어 발키리, 뭐 말 다 했으니까요 이걸로. 그래서 이렇게 사운드 부스터까지 장비한 다음 파이어 본버 그리고 네키바사라의 이 음악의 힘을, 노래의 힘을 더욱 증폭시켜서 적들에게 날려보낸다 하는 장비인 거거든요.
굉장히 멋진 장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진짜 이러고도 절대 전투를 안 합니다. 전투 아닌 전투를 하죠. 노래 부르면서 돌아다니면서 적들 교란하고 적들을 다시 감화시키고 정신이 들게 하고 막 등등등 여러 가지 음악으로 인한 버프, 완벽한 바드인 거죠. 그래도 다른 포즈를 또 취해보면은 이 사운드 부스터 덕분에 이런 좀 길쭉한 액션을 할 때 단순히 머리에서 그 길이가 끝이 아니라 백팩이 훨씬 길게 쫙 뻗어주니까 좀 더 쭉쭉 뻗은 느낌, 길쭉한 느낌을 주게 하죠. 이런 구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럼 파이어 발키리 변형을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이제 역순으로 해서 거워크 됐다가 파이터 모드로 이어가 보도록 하지요. 뭐 VF19의 변형은 우리 다 알잖아요. 이제 일단 머리를 빼줍니다. 머리를 빼고 목관절을 살포시 누른 상태에서 양쪽 겨드랑이만 잡고 쑥 들어 올려주면 이렇게 팔과 흉부가 분리가 됩니다. 나머지 이제 몸통 부분은 그냥 허리째로 빼서 얘는 이제 배틀로이드 전용이기 때문에 따로 잘 빼놓습니다. 그리고 거워크 모드용 몸통을 가지고 와서 준비를 시켜주고요. 이제는 기수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 다 가지고 온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다리를 가지고 와서 무릎을 최대한 연장시켜주고 허벅지도 연장시켜줍니다. 이 허벅지 연장하는 부분이 예전에 YF19 때 좀 파손 이슈가 조금 있었는데 지금은 큰 문제 없는 것 같아요. 부드럽네요, 되게. 걱정했었는데 꽤 괜찮습니다. 해서 이제는 요 인테이크 커버도 이제 벗겨줍니다. 이 밑에를 살짝 눌러주면은 위에가 튀어나오니까 이렇게 벗겨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반대쪽 역시 허벅지를 연장시켜서 역각으로 꺾고 무릎을 연장시켜서 위쪽 관절을 이용해서 역각으로 무릎을 꺾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발목은 이렇게 밑으로 뻗어주고요. 이제 고관절과 골반은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수평을 이루게끔 해주고 요 밑에 돌기를 딱 맞춰 끼워주면 적당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골반 아머를 빼놓고 날개도 이제 옆으로 돌리면서 쫙 회전시켜서 펴줍니다. 날개 펴고 하체 준비는 끝났고요. 여기다가 기술을 가지고 와서 쑥 하고 밀어 넣어줍니다. 이제 허리 관절을 밀어 넣어주면은 딱 맞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몸통 파츠를 가지고 와서 이 뒤쪽 조인트와 함께 골반과 함께 두 군데를 맞춰서 살포시 끼워주고 아래로 가서 방금 빼놓은 이제 골반 아머, 고관 아머를 살 껴줍니다. 싹 껴주고 그리고 팔 꿈치를 좀 굽혀가지고 공간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위로 가서 그대로 이 구멍에 맞춰서 안테나 튀어나오면서 그대로 상체가 가서 도킹! 거워크 모드 완성! 깔끔하고 보기 좋습니다. 이제 네키바사라의 모습이 또 슬쩍슬쩍 보이기 시작하는군요. 하얀 파츠로 돼 있어서 그런가 잘 보입니다, 되게. 아주 보기 좋고요. 스탠드에 올릴 때는 이 아래쪽에 구멍이 있기 때문에 한번 올려볼까요? 이런 로우 앵글도 꽤나 볼만하고요. 이렇게 앵글을 좀 올려서 왼손을 쭉 뻗으면서 누군가를 공중에서 구출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이제 종종 마크로스 시리즈에 등장하는 장면이기도 하죠. 그리고 뒷모습인데 여기는 3mm 구멍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운드 부스터를 이 상태에서 끼울 수는 없어요. 사운드 부스터는 이제 배틀로이드 아니면은 파이터 모드 두 가지 모드에서만 끼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파이터 모드로 가보도록 할까요? 대신에 이제 그 중간 단계도 만들 수 있잖아요. 팔만 접은 상태, 다리만 내놓은 상태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상체 빼주고 몸통 부분도 빼줍니다. 그리고 파이터 모드용 뒷부분 이 자리에 다시 그대로 가서 장착을 해주면서 날개도 살짝 정렬을 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다리만 내놓은 형태의 거워크 모드도 완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런처포드 밑에다가 달아준 상태고요. 뭐 깔끔하게 만들어지는 거, 뭐 아무리 교체 변형이라고는 하지만 모드별로 다 할 수 있는 건 참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다리만 펴면 파이터 모드가 되겠죠. 한번 해보도록 하죠. 날개는 잠시 이렇게 좀 밑으로 내려서 공간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요. 발 먼저 일단 발바닥 접고 발바닥을 잘 접어주고 발목을 완전히 밀어 넣어줍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 발바닥 접고 발목 완전히 밀착. 종아리에 접혀있던 날개도 잠시 살짝 펼쳐주고요. 그리고 이제 허벅지, 무릎 다 펴서 안쪽으로 밀어 넣어서 위치 잡아주면서
위에 있는 노란 색깔 어깨 아머가 종아리를 고정할 수 있게 핀을 쏙 하고 넣어줍니다. 그러면서도 이 안쪽에도 작은 핀이 하나 있거든요. 작은 돌기 하나 보이죠? 이게 종아리 안쪽에 구멍에 맞을 수 있도록 하면서 위치 맞추면서 넣는 거죠. 이렇게 집어 넣는 거죠. 싹 위치 맞으면 이 발꿈치부터 해서 깔끔하게 정렬이 됩니다. 어디 뭐 빈틈없이 밀착이 된 상태죠. 그 상태에서 이제 펼쳐놓은 날개를 가지고 오는데 아래쪽에서 보면은 날개 쪽 역시 여기 돌기가 있어요. 그래서 종아리에 구멍에 맞춰서 날개 위치를 고정시켜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종아리에 날개를 완전히 펼치면 이 날개 빈 공간이 탁 맞아지면서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런처포드. 이 사각 구멍 어디든 끼울 수 있거든요. 근데 스탠드를 이용을 할 거다 그러면은 이 뒤쪽 구멍에 끼우면은 스탠드 구멍이 노출이 되는 거고, 아니다 나는 뭐 랜딩 기어랑 이런 거 쓸 거다 그러면은 앞쪽에 끼우면은 이제 스탠드 구멍 다 막히면서 깔끔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그치만 저는 일단 랜딩 기어를 한번 쓸 거기 때문에 뒤로 안 옮기고 딱 앞에다가 일단 둘게요. 그래서 일단 완성입니다. 파이터 모드. 실루엣 좋고요, 보기 좋고요. 이 바닥 부분도 라인 이 곡선 좋고요. 뒤쪽 역시 마찬가지. 좋습니다. 아주 마음에 듭니다. 좋아요. 위에서 봤을 때도 이 깔끔하게 연결된 이 외장들, 뭐 틈 크지 않고 딱딱딱 들어맞은 모습이 아주 보기가 좋아요. 바닥면 같은 경우도 특별히 큰 틈 없이 아주 이쁘게 잘 되어 있죠. 그럼 랜딩 기어도 껴봅시다. 앞쪽 커버 빼주고, 이 정강이죠. 이제 정강이 커버도 이 위를 누르면은 뒤가 열립니다. 이렇게 빼주고 위치에 맞춰서 각각의 랜딩 기어도 끼워줍니다. 자, 랜딩 기어로 바닥에 세워놓기까지 완성! 이렇게 밑에서 바라보는 모습, 네키바사라 존재감. 와우! 정면에서 봤을 뿐인데 바사라 존재감 어마어마하고요. 요렇게 아주 이쁜 실루엣이 완성이 됐습니다. 아주 보기 좋아요. 그리고 스탠드에도 올려봤고요. 이렇게 멋진 각도, 그리고 이 각도를 이렇게 쫙 돌려주면 이렇게 완전 위에서 바라보는 각도도 굉장히 멋지죠. 또 이게 발키리들 같은 거 편대 비행하는 느낌도 살짝 들고 이런 거 보기 좋잖아요. 다음은 파이터 모드의 사운드 부스터 장비를 시켜보도록 합시다. 부스터 조인트를 가지고 오고요. 이 위에 있는 구멍에 맞춰서 이 조인트, 이 프레임을 잘 맞춰 끼워줍니다. 이번에 사운드 부스터 장착 위치를 카와모리 쇼지 감독님이랑 상담해서 좀 뒤로 옮겼대요. 원래는 이거보다 조금 더 앞에 조인트가 와야 되거든요. 근데 뒤로 좀 옮겼다는데 그 이유가 장착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조인트 위치 맞춰서 잘 끼워줍니다. 사운드 부스터 장착 완료! 와우! 오, 실루엣이 엄청 커지네요. 다시 봐도 멋있긴 하다. 야, 옆모습 보기 좋고요. 무슨 그 아머드나 슈퍼팩 장비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살짝 들고 멋있어요. 뒷모습도 그렇고. 그리고 요게 왜 이게 위치를 옮겼냐, 이게 또 옮기니까 장점이 있더라고요. 자, 위에서 봤을 때 이 날개가 파이어 발키리 날개, 사운드 부스터 날개가 제대로 X자를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실루엣이 날렵한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원래라면 이게 좀 더 앞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날개를 살짝 가리거든요. 이 파이어 발키리 날개를.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조정이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거는 만족스러운 조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멋진 파이터 모드의 모습까지 전부 다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HG VF19 커스텀 파이어 발키리 with 사운드 부스터 리뷰를 해봤습니다. 사운드 부스터까지 한꺼번에 다 넣어주는 게 너무 좋았고요. 마음에 들었고, 그 무엇보다 이제 기존에 저도 HG 마크로스 시리즈에 대해서 호감이었기 때문에 이게 복잡한 변형 구조 없이 교체 변형이니까 속이 편하잖아요. 막 변형하면서 벌벌 떨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만지기 쉽고 입문하기 좋다라는 생각이 예전부터 들었지만 지금도 계속 듭니다. 특히나 파이어 발키리 같은 인기 좋은 발키리에서 더더욱 그런 걸 느끼거든요. 마크로스 7은 안 봤지만 슈퍼로봇 대전 같은 것 때문에 바사라, 네키 바사라 자체의 그 캐릭터의 명성은 안다 하시는 분들, 언제 한번 바사라의 발키리는 사고 싶었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강추할 만한 발키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기존의 마크로스 시리즈 좋아하셨던 분들에게도 추천할 만한 제품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100분의 1 스케일이라는 그리 크지 않은 스케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파이어 발키리의 모든 걸 넣어준 부분이 굉장히 만족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마스크 쓰고 있는 버전의 페이스, 뭐 그리고 형태별로 뭐 거워크는 안 되지만은 배틀로이드, 파이터 모드에서 사운드 부스터를 장비할 수 있는 조인트에다가 어깨 스피커에다가 뭐 일단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키바사라 조형도 굉장히 좋고요. 정말 아쉬운 부분은 사이즈 정도예요. 정말 모든 기믹이 다 가능하다라는 점에서는 그 점에선 진짜 괜찮은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허벅지 연장하는 부분 예전에 파손 이슈 같은 거 있었던 게 개선되기도 했고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나 그런 부분들 그렇게 생각이 들어보네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바보시.